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목은 수가 필요하죠. 수가. 이게 이제 뭐 반드시 개수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개수가 필요하냐, 개수가 필요하면 이게 자중의 개수냐, 축중의 개수냐, 진중의 개수냐, 청간 개수냐 이게 또 따져야 돼요. 임수가 필요하면은 신중 임수냐, 해중 임수냐, 자중 임수냐 또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듯이 지금 공부할 때는 임수 개수를 따지지 말고 그냥 수라고 그러세요. 수. 단지 이제 이 간목을 따지는 거는 체용으로 나누어서 암장과 청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배합해서 나눠야 되는데요. 배합해서 나눠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수를 딛고 일어서다. 간목은 수를 딛고 일어서다. 지금 말해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수로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에요. 수로서 지식을 배우다. 그러한 과정이 들어가니까 익힌다, 배운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수로서 배웠으면 화로서 가르쳐야죠. 간목은 수로서 배웠으면 화로서 가르쳐야 되니까 수생목, 목생화가 들어가 있어요. 수생목으로 배우고 익히다. 목생화로 가르치고 익숙하게 적응까지 시키다. 이게 이제 수생목, 목생화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내가 지식을 배웠으면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어린이도 되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내가 간목이 어릴 때는 어린이지만 내가 성장한 간목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간목, 배우는 간목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간목은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타인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자기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자기 개발이 먼저 들어가 있죠. 자기 개발. 그렇다고 해서 간목만 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자기 개발을 해서 활용성 있게 사용하려면 화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청간에 간목은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 개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간목을 수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간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수는 없는데 화만 있다. 그러면 쓰다가 잘라버려야 돼요. 그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바뀐다는 의미세요.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용도에서 잘라버리니까 뭐예요? 그때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만들고 의식주 관련 재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마치 풀에서 초목이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는 거는 이제 지식 습득을 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봄에 나오는 상추라든가 봄나물 같은 건 뭐예요? 잘라서 우리가 먹죠, 중간에. 이러한 것들은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라서 옷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먹는 것도 만들고 크면은 화가 있어서 키우다가 쓰다가 버리는 거는 뭐예요? 기둥도 집 짓는 기둥도 만들고 하는 거죠. 이런 배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배합을 가지고 따지는 걸 상생상극이라고 하고 이 상생상극 속에는 온도가 들어가고 습도가 들어가니까 명리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상생상극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상생상극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지 않는다면은 그 속에는 온도 습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온도 습도가 뭐냐 그러면 바로 한난조습이에요. 한난조습. 동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음양이라고 하죠. 음양. 이와 같은 어떤 그 세상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고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간목은 이 갑을경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서 행동하지 못해요. 반드시 수하라고 하는 배합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간목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수하가 배합이 되어야 자기 개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간목의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수하가 있어서 간목을 개발을 하면은 동양지목이라고 하잖아요. 큰 동양목이라고 하잖아요. 대림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들보라고도 하죠. 그 집안의 대들보다 이러잖아요. 그 나라의 국본이다 이래요. 어리니까 간목은 어리니까 꿈나무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크게 될 인물이다 해서 지목된 나무가 간목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려면은 이 종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뿌리가 뻗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을 다 가야 돼요. 그 열매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 열매가 열리는 게 뭐냐 그러면 경금이에요. 간목에서 뿌리에서 종자가 나서 종자에서 뿌리가 돋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 게 경금인 거예요. 그러면 경금을 만나면은 경금은 물건으로 쓰지만은 간목한테 이제 경금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경금은 뭐예요? 열매니까 그렇죠? 뿌리를 이제 경금으로 잘라서 쓰지만은 간목은 어떻게 돼요? 위는 잘라지지만 뿌리는 튼튼해져요. 그래서 경금을 만나면은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은 가장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것은 간목을 두고 하는 말인데 간목이 경금을 보면 상극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1년생이 되어서 간목이 빛만 이렇게 1년 동안 쬐다가 1년만 사는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아니죠. 그렇죠? 서리를 맞아야 돼요. 나무는 금이라고 하는 서리를 맞아야 튼튼한 나무가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서리 맞은 나무가 튼튼하다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주 볼 때는 그냥 다른 말을 해요. 근거목대에서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자꾸. 학교에 가서는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막상 집에 가면은 남편 보면 인상부터 써요. 이게 배운 것과 생각한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을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간목은 자기개발을 하는데 스스로 행하지 못하니까 수하의 배합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목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력이라고 하는 절대평가가 기준이에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로다가 평가해요. 상대평가는 등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점수가 높아도 실력이 좋아도 등수로 평가하는 세상에 가면은 우열이 가려져요.
내가 95점을 맞아도 96점짜리 그룹에 가면은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절대평가 기준의 실력을 높이려면은 반드시 수화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목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기타 현장에서 자기 실력을 습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금까지 가려고 하면은 7번을 가야죠. 갑을, 병, 정, 무, 기, 경 7번을 가야죠. 그래서 7번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7번째 경금이라고 해요. 7번째 경금. 그래서 7살이라고 하죠. 간목한테 경금은 7살이에요. 살이라고 하고요. 자연과학에서는 간목이 종자에서 싹이 터서 점점 자라나서 경금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과학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금은 후천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 간목에서 지식을 습득한 경험, 을목에서 사회 경험을 한 경험, 이러한 경험이 경금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력과 경험을 쌓은 경금이 되는 거예요. 사실 경금이 있는 사람은 경험과 경력을 쌓은 경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금은 뭐예요? 오래 산 거죠. 오래. 번식을 해서 나무에서 간목에서 번식을 해서 생겨난 결실이 경금이니까, 그렇죠? 간목이 을목을 통해서 경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익숙한 숙련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금도 자기가 견고한 숙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로다가 재련을 받아야 돼요. 화로다가 또 단련을 받아야 돼요. 경험과 경력을 쌓았으면 숙련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목은 교육을 받았지만 경금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경금도 또한 기간이 필요해요. 숙달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금이 훈련 과정을 거치려면 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냐 정화냐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간목이 지식을 습득했으면 수로다가 지식을 습득했으면 화로다가 배출을 해야 되듯이 경금은 또 화로다가 능력화 시킨 것을 수로다가 배출하는 거예요. 경금은 간목과 같은 거죠. 경금은 숙련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화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수로서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금이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자기가 숙련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경금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자기는 훈련받은 경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금이 병화로 받았느냐 정화로 받았느냐, 만약에 병화로 받았다 그러면 사중병화로 받았느냐 오중병화로 받았느냐 인중병화로 받았느냐 또 나중에 따질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으면 어떤 화로 훈련을 받았느냐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적성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실력의 차이와 숙련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금이 받는 대우가 달라져요. 간목은 뭐예요? 간목은 성적이 달라지죠.
자중의 계수로 공부했느냐, 축중의 계수로 공부했냐, 진중의 계수로 공부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적이 달라지지만 경금한테는 이 사람이 숙련자냐 비숙련자냐가 갈라지죠. 만약에 경금이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모양이 이제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어떤 화냐에서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화로서 훈련을 받았으면 또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간목이 교육을 받았으면 나중에 자기가 가르쳐야 되듯이 경금도 훈련을 받았으면 자기가 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또 같은 역할을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경금도. 그래서 수화가 있어야 돼요. 간목도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해서 수화가 있어야 되듯이, 집에 있는 칼도마도 내가 써야 쓰는 것이지 그 칼도마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듯이 간목이나 경금은 사물이기 때문에 수나 화를 통해서만 터득하고 수나 화를 통해서만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화극금, 금생수로다가 화극금으로 만들고 금생수로 쓰는 거죠. 아까 간목은 뭐 했어요? 수생목으로 공부하고 목생화로 썼죠. 이렇듯이 경금은 화극금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숙련자가 되고 금생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와 병화가 만나면은 이거를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해요. 단련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죠. 근데 정화와 임수의 배합은 재련이라고 해요. 그거는 물건, 용광로 속에 물건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련을 받는다는 것과 재련을 하는 것의 차이는 또 나중에 이게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구분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토가 나오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이제 성을 쌓는다 이래서 축성이라고 하죠. 축성. 가을이기 때문에 경금이 나오는 계절에는 막 바람이 불어와요. 태풍도 막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과 태풍을 막 불어오니까 뭐가 홍수가 나죠. 홍수가.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무토라고 하는 성을 쌓아서,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아야 되니까 무토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토를 배합하는 것은 생산이라고 해요. 생산. 그러면 경금에게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직업이 건축업이나 건설업 쪽으로 가고요.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가공이나 어떤 그 제작,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아까 수화를 음양배합이라고 하고요. 무기토를 인식배합이라고 해요. 인식. 여기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식을 하는 인식배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인식하느냐, 나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건 인식배합은 토예요. 토. 수화는 음양인식이라고 하죠. 한난조습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이라 이제 음양배합이라고 해요. 수화는 목금을 만들기 위한 음양배합, 토는 환경을 인식하는 배합. 그래서 수화의 배합에 따라 갖고 목금은 실력의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의 인식의 배합에 따라서 환경을 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경금은 경험과 경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높여나가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전문성이 높아져 가요. 그리고 음양배합을 이루어야만이 특출한 인물이 되고 또 실력도 늘어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배합을 이루지 못하면 지속적 발전을 꾀하지 못하니까 나이가 먹어서가 몇 살이냐 그러면 대개 45세 이후예요. 45세 이후 나이가 먹었을 즈음에 경쟁에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의 단점은 실력이 없다는 거죠. 경금의 단점은 비숙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단점을 씹으면은 쓰지 못할 공부를 한 거고요.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쓰지 못할 공부를 한 거고요. 경금의 단점은 쓰지 못할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의 단점과 경금의 단점이 모두 비생산적인 실력, 비생산적인 기술을 배운 거예요. 이거는 왜 수화의 배합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